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상승 마감했지만요. 사실 그다지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만 조금 오른 정도입니다. 나스닥 0.49% 상승하면서 17,805.16으로 장을 마쳤고요. 다우존스와 S&P 500은 각각 39,127.80과 5,477.9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핀비즈맵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좀 칙칙하게 알록달록하죠. 큰 상승도 하락도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곳들이 바로 눈에 띕니다. 간밤에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아마존입니다. 형광 초록색으로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죠. 전날보다 3.9% 급등하면서 193.61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시가총액 2조 140억 달러로 뛰어 올랐습니다. 회사 설립 30년 만에 처음으로 2조 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몸집은 4위 구글 다음으로 5번째로 큽니다. 아마존은 올해 들어서 25%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곳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아마존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40%를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AI 경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적으로 AI 관련 투자도 하고 있죠. 오픈 AI의 라이벌로 꼽히는 엔스로픽에도 40억 달러를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아마존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데는 리비안도 한몫했습니다. 여기서 종목판으로 함께 가보면요. 네, 어제 장외에서 떠들썩하다고 전해드렸던 리비안 무려 23% 넘게 폭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14.74달러로 장 마감했습니다. 장외에서는 50% 안팎까지 뛰어오르면서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50억 달러, 7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리비안으로서는 그야말로 모자라던 피를 수혈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은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 업체들처럼 자체 칩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고루 갖춘 리비안으로부터 노하우 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입니다. 다만 장외에서 50% 폭등했던 것보다는 장중 상승률이 많이 꺾인 모습이죠. 일단 리비안의 경영이 이번에 폭스바겐 투자로 인해서 그렇게 빨리 드라마틱하게까지 좋아질 것 같진 않고 폭스바겐이 정말 리비안과 파트너십을 잘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런 분위기로 공매도 세력까지 좀 결합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23% 폭등하면서 거의 15달러 다가서며 장 마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리비안에 전해진 호재에 요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전기차 섹터가 모처럼 웃었습니다. 테슬라도 오랜만에 4.8%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증권사 스티펠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65달러까지 올린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200달러 바로 밑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거의 30% 중반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테슬라는 2분기의 차량 인도 대수가 기대 이하일 것 같다. 지금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대수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밤에는 이런 소식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루시드도 전기차 업체 루시드도 4%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0.25% 소폭 상승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조용히 장을 마쳤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간밤에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주총 이후로 엔비디아는 3배가 올랐죠. 3조 달러 클럽 가입한 이후로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찍은 이후로 첫 번째 시총이었는데 정작 별다른 내용 없이 30분 만에 빠르게 끝났습니다. 5월 실적 발표 때 같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기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장중에 2%가량 빠지다가 어쨌든 0.25% 좀 상승세는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임원들 보상안 자기 거 포함해서 임원들 보상안 승인하고 주주들 질문을 몇 개 받고 주주총회를 끝냈는데요. 여기서 AI 칩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한 게 투자자들의 불안을 약간 자극했습니다. 다만 황 CEO는 엔비디아의 칩이 가성비가 높은 경쟁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산업용 로봇과 같은 새로운 AI 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모든 컴퓨터 제조업체를 비롯해서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그리고 엔비디아는 앞으로 좀 더 갈 것 같다는 기대가 여기서도 약간 느껴지는 게요. 그야말로 멈추지 않고
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먼저 두 발, 세 발 앞서서 좀 미래를 걱정하는 기색이 엿보이는 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좀 기대감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그야말로 세상 최고의 기업이 되고 나서 약간 안주했다는 평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나왔던 요즘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엔비디아 이런 상황에서도 좀 열심히 뛰면서 계속해서 시장 확대와 두 발 더 앞서는 모습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애플도 2%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이번 주에 실적 지금 AI 섹터 전체 분위기 가늠하는데 좀 가늠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반도체 어제 다 살아나면서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가늠자가 되기 전에 이미 급락 분위기는 끝나긴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장중에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가 장 끝나고 실적 나온 다음에는 오히려 장외에서 5, 6%씩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3분기 매출 68억 1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62달러 기록했고요. 월가 추정치보다 많았습니다. 가이던스도 4분기에 76억 달러 매출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76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거고, 주당 순이익 1.08달러까지 갈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도 장외에서 주가가 하락 중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기대치, 월가의 추정치에 부합하는 정도로만 나온 게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의 AI 관련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오히려 여름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거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금리 함께 살펴보면요. 금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자막 먼저 나왔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미 국채 금리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폭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6.3bp 오르면서 4.753,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도 9.1bp 오르면서 4.3 넘어섰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엔화 가치가 1986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달러당 160.39엔까지 엔화 가치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 29일 이후로 2개월 만에 또 160엔을 넘어선 겁니다. 저희 그 엔화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150엔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150엔은커녕 160엔을 넘어서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엔화 하락의 바닥이 아직 안 보인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죠.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매파적인 발언을 또 쏟아낸 탓에 더더욱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산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요새 양치기 소년 취급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본은 금리 인상 없이 중앙은행의 구두 개입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때는 바로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 중앙은행이 말 한마디만 해도 바로바로 엔화가 자리를 좀 되찾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금리 못 올릴걸? 이런 분위기가 커지면서 무슨 말을 해도 시장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밤에 엔화 가치가 또 속락하면서 이러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도 약간은 대두된 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5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상승률이 4%대로 올라섰습니다. 1년 전보다 4% 올라서 4월 소비자 물가보다 훌쩍 상승률이 커졌습니다. 4월에는 3.6% 오르는데 그쳤죠. 이 정도면 호주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미국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 여기저기서 금리 인상 필요성 분위기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 지금 미국 금리도 상승세를 좀 타는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금리가 오르자 요새 영상승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또 떨어졌고요. 금값도 같이 내렸습니다. 요새 금리가 오르고 기준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가 밀릴 때마다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 조정 이야기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의 S&P 10% 조정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S&P 500은 다시 4,009반대로 밀리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올 여름 우리 과연 어떻게 경제 공부하고 나의 포트폴리오 배분하면 좋을까요? 오늘 박승진 특집입니다. 잠시 후에 박승진 팀장과 함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가 함께 가서 보시겠습니다. 네, 유가는 어제는 좀 하락했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0.09% 오른 배럴당 80.90달러, 브렌트유는 0.13% 오른 배럴당 85.12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어쨌든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긴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국경 전선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치열한 전투가 마무리되면 더 많은 병력을 레바논과 접경해 있는 북부 전선으로 이동 배치해서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전선을 좀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긴장도 아직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미국 대선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5개월이 아닙니다. 이제 거의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저희 미국 대선 소식도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드디어 내일 열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니까요. 모닝 라이브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될 겁니다. AP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10명 중에 7명이 이번 TV 토론을 꼭 시청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TV 토론에서 어떤 한쪽으로부터 커다란 실수가 나온다든가 특히 좀 고령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바이든 쪽에서 이 사람이 국정을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 것 같다는 어떤 낌새가 보이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이게 다음번 TV 토론까지 엄청나게 물고 뜯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정말 치열하게 이를 갈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45%,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될 경우에 미국의 인플레가 꺾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겁니다. 오늘 우리 여름 조정 어떻게 지나갈지에 대해서 특집으로 이야기해 보면서 앞으로 4개월 남은 미국 대선 이후의 결과까지 지금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